이번 전시에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치킨이랑 게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여기 전시장에 되게 애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와, 게, 치킨 이렇게 두 개를 외치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 애들이 좀 솔직하고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아티스트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자주 질문했었던 것들이랑 이제 전시장의 개 이외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매체로 전해질 수 있을지, 뭐 그렇게 가졌던 고민들을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게랑 치킨이 어떻게 연결될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은 이 이미지였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유명한 짤이라서 이거를 선택하긴 했는데, 그래서 나이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잘 안 한다 싶으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이제 포틀랜드 출신의 디자이너 카렌 잭이라는 사람이 2015년 트위터에 게시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이제 카렌 잭이나 밑에 그 추천에 적힌 카렌 잭이나 위에 적혀있는 레버런드로 프라이드 치킨으로 이제 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변주의 형태로 어떻게든 접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에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푸드를 치킨에 비유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시각적인 구성을 이제 이용해서 착취를 유도하는 이미지가 단순히 유머를 넘어서 저희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사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그 고유한 특성보다는 이제 시각적인 착취나 유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러한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제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제 치킨이랑 게가 결합된 형상을 보고 마치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그런 평을 조금 자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종이라는 관점에 맞춰서 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 종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배계라는 존재를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나 헤러웨이라는 의식과학자가 있는데, 이제 사이보그 선언이라는 유명한 저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배계는 도나 헤러웨이에 있어서 종과 종이 만날 때 등장하는 것이 좀 하나고, 이것이 그 지배계 헤로인 이끼처럼 보이는 도구를 이제 단순히 자연물로 보지 않고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한 산책이라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가능하게 만든 19세기 후반의 힙업 노동과의 접점, 그리고 환경보호주의자들과 계급 역사 속에서 그린벨트의 관계 속에서 문화의 접촉지대를 형성하는 존재로 바라봤는데, 이런 모든 맥락을 통해서 이제 헤러웨이는 지메계를 이제 반려종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이 지메계는 털이 달려서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제 정치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원구도의 역사, 환경보호주의 같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을 갖고 있는 상징체로서 이제 반려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약간 선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참 기존 생물학적 분류에 기대지 않고 문화적 접촉지대를 주고 새로운 점을 정의하는 것은 그런 관점은 이제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종의 개념과 그걸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이해를 좀 확장해 보자 했습니다. 이제 공시대에 저희는 이제 종의 본성이나 특성보다는 이제 그 시각적 특징을 중심으로 종을 인식하는 경향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 반드시 잘못되었다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애초에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보다, 응시하다 하는 라틴어 세페레체에서 유래했고 오늘날 저희 또한 이제 종을 마주하는 공간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좀 더 경험하는 그런 빈도가 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 중심의 온라인 문화가 일상이 되었고 종이라는 개념 역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재정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개라는 종은 점점 반려종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고 동시에 그 형태나 행동 자체가 변화하고 있죠. 재밌게도 반려를 뜻하는 캠페니언도 라틴어 쿰파니스에서 유래되는 말로 공동의 삶과 친밀한 교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반려종 또한 단순히 그런 생물학적 범주에서 벗어나서 동시대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서 다시 정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새로운 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 고민했고 저는 그 종을 탐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자연사학과 가장 떠올렸습니다. 종을 포착하고 보존하는 장소인 박물관의 형식을 좀 차용해서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조형물들을 저는 박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박제라고 한다면 이제 대부분 예시와 같이 실제 동물 털 가죽이 전시되는 모습을 떠올려서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이제 박제의 뜻은 동물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 썩지 않게 처리하는 턱을 채워 살아있을 때를 만드는 것을 뜻하지만 이번 전시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조금 벗어난 박제를 조금 말을 해보고 싶어요. 박제가 제작되는 과정과 목적 그리고 창작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생물학적 표본보다는 동시대적 상징성과 어떤 그런 시대의 해석을 담을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인데 전통적인 기술이면서 동시에 낯선 미디어로 여겨지는 박제는 이제 시각 예술의 맥락에서 활용될 때 이제 의도와 의미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오래된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제라는 개념이 예술적 맥락에서 다시 좀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제의 어원을 또 살펴보자면 이제 그리스어 텍시스와 더마에서 유래되는 성어를 알 수 있는데요. 스킨이라는 거는 이제 동시에 다방면을 사용하고 특히 시각미술에서 스킨은 개념이 굉장히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윤지영 작가가 조형물에 씌우는 걸 이제 스킨으로 정의하면서 산과 환경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하고요. 이미래 작가 또한 상처와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아티스트를 스킨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먼트 또한 굉장히 선작자의 주관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되게 뭔가 해석 여지가 있고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저 2017년부터 자연사 공부가 작가님 어시스트를 하면서 표본 제작 매주 작업을 해갖고 이게 제가 실제로 거기서 어시스트를 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박제를 시각예술 재료로 사용하는 시도를 이런 고민을 조금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박제가 시각예술에서 사용된 사례는 이제 미술사 소비용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놓고 있는데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이제 예시와 같이 아sam블러 시작에서 박제를 오브제로 사용하고 마크 디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측된 표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박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마우리초 카탈란 같은 경우에는 블랙코미디적 효과를 위해서 데리안 마스크는 충격과 센세이션을 유발하는 용도로 박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박제는 작품 속에서 이제 오브제로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그 자체를 매체로 삼아서 탐구하거나 이제 조각의 방법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박제를 조형적 재료로서 확장하기 위한 탐구를 시작해보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박제가 조각의 한 방법론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입이랑 이제 혀, 눈 이런 보존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각 재료나 이제 형식을 좀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령 엄청 작은 램처럼 이제 가죽 분리가 기술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런 동물들은 실리콘 몰드를 있지 않나 기름 함유량이 많아서 가죽 보존이 어려운 아니면 너무 큰 모래 이런 것들을 박제할 때는 조각과 채색을 좀 더 줄로 써서 형상이 재현됩니다. 그리고 박스 텍스처링이라는 인조급기를 사용하는 박제하는 방식은 이런 것들로 박제의 범위라고 정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박제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런 동물 모피 같은 경우에는 점점 관념적인 재료로 바뀌고 있고 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물질로 대체되면서 동시에 조각이라는 매체와의 관계는 흐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박제의 대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로 한정되기 쉬운데 실제로 식물 표본이나 이제 곤충, 다양한 자연물에도 적용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박제한다라는 표현처럼 이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AI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이런 확장을 좀 고려했을 때 박제는 저희가 간단하게 동물 시체를 처리하는 이제 보존의 라는 것에 한정할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떤 존재를 가능합니다. 박제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각의 형식을 돌리면서 이제 박제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박제에 어떤 심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제가 가장 없어서 안 될 그런 요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래서 당분간 보존의 기능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플라스틱이라는 모형 재료를 사용해서 치킨의 질감을 표현했고 이제 보존의 조금 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특징을 가졌고 마찬가지로 용속성을 가는
그런 박제 성격과 제일 잘 부합하는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치킨이라는 동상 또한 역시 박제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동상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조각적 형태의 차이나 아니면 진액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키와 같은 직접적인 형상보다는 그것을 내포하는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튀김이라는 행사는 이제 시각적으로 착취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업성과 대량생 계량과 같은 현대 소비 사회의 능력과 장애를 이런 점에서 이제 치킨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중과 상징, 보존이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조형 조도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디오라마 역시 박제를 제작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박물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제 박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상이 존재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연 모형을 좀 조성한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종 자체보다 이제 그것이 속한 생태계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태도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치킨계들에게 어울리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까요? 튀김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그런 상품을 직관적으로 이제 이어나가면 당연히 튀김기가 떠오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배지배 형상을 제작해서 물성과 어울리는 생태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튀김계 주변을 꾸밀 식물들을 좀 활용했고 스테인리스와 같은 주방용 품들과 작업대를 활용해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의 특징을 이런 발명과 계량에 맞춰 이제 어질리티, 도구쇼 이런 분위기로 구성하고자 했고 벽면에 설치한 작업을 통해서 어질리티 맵의 형태를 빌려서 유도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와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이 벽 작업에서 제가 웹에서 접한 튀김 관련 이미지와 접근할 수 있는 검색어를 이렇게 넣어서 전체적인 싱크를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온라인 이미지와 오프라인이라는 되게 중요한 연결점을 지니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종이 만나는 공간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박제를 사용하는 주대들과 온라인 문화 사이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박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제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박제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박제는 진박제가 있고 이런 형태의 가박제가 따로 별도로 제작이 되는데 이제 가박제라는 것은 이제 고집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수납하기 쉽게 가죽과 뼈만 남겨서 만든 박제 기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로 수납 공간을 절약하려고 천에 감춘보다 복잡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흔히 진박제가 한쪽 쪽에 좀 중점을 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런 한쪽 목적에 부합하는 표현 형태로는 가박제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박제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진박제는 박물관에 있는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생물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제 형태를 보유해서 생물학에 관심을 갖고 전공을 이제 선택하는 사례가 관찰될 정도로
이제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측에서. 결국 우리가 접하는 학제 계승은 이제 눈에 띄기 위한 바이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선을 끈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박물관과 미술공간 그리고 사회 환경에서 밀접한 연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수많은 게시물들이 좀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이미지 형태의 온라인 게시물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되게 방대한 양에서 올라가고 그 속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눈에 띄려는 시각적 전략들을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목적 그리고 형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죠. 어그로라는 순거가 생겨나는 이제 도발적인 이미지들이 강렬해지고 밈이란 그 폭발적인 것을 알고 계시고 인터넷에서 이제 바이럴이라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완성된 디자인보다 이런 어글리 디자인과 같은 예외적인 형태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를 들어가고 그 형태 또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현하고 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실패한 국제일 텐데 혹시 이거 이게 1700년대 이제 스웨덴 왕실에서 그 선물 받은 사자를 박제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 의뢰를 받았는데 박제가 사자의 원래 모습이라서 이렇게 했었다는 게 그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제 종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대상들이 오히려 밈으로 작용하면서 더 확산되고 강렬한 이미지를 이룰 수 있었고 되게 역설적인 그 실패한 이미지들이 이제 성공적인 바이럴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환경 속에서 밈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로우테크로 인한 오류, 특정 행사들과 겹쳐 보이는 특시, 아니면 파노라마 촬영에 실패해서 이제 그런 실패한 사진들의 현상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제 동물성을 상실하고 있고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실패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역설적인 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미지적으로는 생존을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끄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박제를 사용하는 이제 시선을 끄는 목적에서 오히려 동물성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메타를 받아들여서인지 박물관에서 이렇게 재밌는 우리와의 밈을 겨냥한 호흡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각 예술을 한다는 것 또한 그런 목적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각 예술가들은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제 박물관의 형식을 빌려와서 인터넷에 도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시각 예술 공간에 가져다 놓는 것. 이러한 조합이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모두 이미지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이것들을 통합했을 때 각 공간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생태계는 이제 자신의 포스트와 트래픽을 전도하기 위해서 원초적인 경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면 미술관이라는 장소는 이제 자연의 추상의 미학적인 관점에서 시선을 끌고 가는 성격을 가지고 박물관은 레스페르체의 성격을 가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페시스라는 종의 어원이 세페르체에서 파생된 레스페르체는 이제 멸종 기종과 보존과 환경 방문에 대한 통과하다가 리스펙트의 뜻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공간도 이제 시선을 끄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각자가 보여주는
방식은 다르죠. 또 모두 이미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지만 보존하는 이미지의 성격 또한 다릅니다. 이제 인터넷 데이터 중심의 가변적인 이미지, 이제 박물관은 물질적 실체로서의 이미지, 미술 공간은 이 두 가지 중에 혼재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해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서로 상호 관계성을 띠면서 관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박물관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하는 것처럼 아까 박물관 내시했듯이 인터넷 또한 박물관의 윤리적 기본과 프로토콜을 좀 학습하면 백래시나 이제 무정부주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우스 상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시각 예술가로서 미술 공간에 위치한 입장으로서 이 두 공간을 경유하면서 이제 매체를 억지로라도 밀렸고 동시에 지금까지 했던 개념들도 확장해 보면서 매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좀 흐리게 하는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